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요.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승소 판결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죠. 일본 정부는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회의 시간에 스가 총리의 입장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류정아 반장이 관련 소식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저 하늘나라 할머니들한테 가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할머니들은 제가 오래 살면서 이기고 왔는 거는 제가 아닙니다.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거고 했는데 역시 그게 또한 우리 대한민국 법 그 판사님들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뭐라고 떨리고 기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적 판결이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를 포함한 12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1인당 1억 원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였고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상상하긴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피고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여러 번 있었지만 판결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일본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를 환영한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국가 주권 면제는 한 국가가 외국의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규정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외국인, 한국인 재판정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이 그동안 견지해온 논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는 이 논리의 예외 사례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불법 행위를 했고 또 피해자의 인권이 국가 주권보다 우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국가 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 논의에 빠지지 않았던 게 바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랑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 두 가지 합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이 늘상 말해오던 입장, 이미 너희 정부가 합의한 거 아니냐, 다 해결된 거 아니냐, 이런 합의와 해결에는 이 피해자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일본 정부가 제기할 반론에 대해서까지 미리 우리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그때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야 돼요. 판결 선고해서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이번 판결, 고 배춘희 할머니가 처음 이 문제를 들고 법원에 찾아간 지 약 7년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2013년 8월 고 배춘희 할머니를 포함한 피해자 12명은 일본이 우리를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면서 법원에 1인당 1억 원 위자료 청구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조정 신청서 수령도 거부했고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 배춘희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6년 1월 법원의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시 주권 면제, 한마디로 우리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겠다고 했죠. 4번의 변론 기일에도 역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해만으로 부족했을까요? 이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 행정처가 이 소송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개입한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법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존 피해자는 5명, 실시간으로 선고의 결과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할머님들은 사실은 뭐 배상에 크게 이렇게 막 의미를 두진 않으세요. 왜냐면은 뭐 본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배상보다는 이제 사죄랑 그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자국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전쟁 범죄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시지. 이거를 뭐 돈에 그렇게 큰 이렇게 연연하진 않으십니다. 네, 일본 정부의 입장 어떨까요? 즉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는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から日本国政府が韓国の裁判権に服することは認められず、本件訴訟は却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立場で累次にわたり表明をしてきたところであります。韓国が国家として国際法違反を是正す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強く求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미 한일 관계는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죠. 당시의 판결의 대상은 일본 제철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일본 기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일본 정부를 직접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그때보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도 일본 정부가 배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피고 측의 자산 압류 절차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피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재산이라면 일본 공관, 즉 대사관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일본 스가 총리,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가 많습니다. 연일 심화되는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어제는 도쿄도 등 수도권에 긴급 사태를 선포했죠. 도쿄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200일 앞두고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カースー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네, 이런 가운데 양국 정부는 오늘자로 새 대사를 정식 임명했습니다. 주일 대사는 정치권 대표 일본통 강창일 전 의원입니다. 강 대사는 오늘 판결이 가진 의미는 매우 크다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이보시 주 이스라엘 대사를 오늘자로 발령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앞서 4년 2개월간 한국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한류 팬으로도 전해지는데요. 한일 양국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의 1억 원씩 지급 판결. 일본 판결 수용 못해 유감.